안녕하세요. 8월 5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우리 매일 행정법 정인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오셔야죠. 오늘도 오셔야죠. 월요일부터 쭉쭉쭉쭉 또 토요일, 일요일 잠깐 쉬었다고 그래서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러지 마시고요. 쭉쭉쭉쭉 가셔야죠. 자, 오늘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영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복 받으실 거예요. 아니요. 학교 가실 거예요. 같이 가요. 자, 8월 월요일. 자, 일주일을 시작하는 그날 매일 행정법 정인원과 같이 갑시다. 자, 오늘의 문제. 자, 9번 9구 문제인데요. 손해배상, 전보제도. 요거에 대한 문제니까 뭐 손해배상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정리를 좀 해야죠. 간단하게나마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행정상, 전보제도, 뭐 사후 구제 절차 중에 쟁송제도하고 전보제도 두 개 있는데 구제 절차죠. 사후. 구제 제도에도 포함되고요. 쟁송제도에 그거는 이제 싸우는 거 심판 소송. 하지만 전보제도는 두 개. 자, 행정 작용이죠. 행정작용. 자, 이 행정작용 이것뿐만 아니라 입법작용, 사법작용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이렇게 해서 불법행위 해야 돼요. 불법행위. 자, 이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 자, 이 피해를 누가 준다? 국가나 지자체가. 이렇게 피해를 전보해 주는 거지. 전보. 이럴 때 우리를 손해배상이라고 부르고요. 자, 요게 국가배상법이라는 민법의 특별법이죠.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민법은 일반법.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은 특별법.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둘 다 민사소송 절차로 합니다. 민사소송 절차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을 한다. 이게 판례 입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 만약에 주면 그럴 일이 없어. 이 손해배상. 그러면서 여기에는 생명, 신체도, 재산상 피해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둘 다 위자료 포함. 요것까지는 국가배상법의 2조에 써있더라. 2조에 이렇게 써있죠. 거기다가 행정작용이 아니라 요 행정작용에는 공무원의 행위도 포함되지만 여기에 영조물 시설물 일체의 하자로 인한 행위로 인해서 이런 위법이 없고 하자로 인한 피해, 요걸로 인한 피해도 이렇게 갖고 요거는 5조까지. 자, 헌법에는 공무원만 있고 영조물은 없고요. 헌법에는 국가나 공공단체로 돼 있고 국가나 지자체로 특정돼 있지 않아요. 어차피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는 국가배상법이라면 나머지 공공단체는 민법으로 가시면 돼요. 왜?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니까. 그래서 기타 공공단체라는 거죠. 하지만 기타 공공단체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이렇게 정도만, 한국방송공사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뭐 한국토지공사,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도로공사 이 세 개 정도 자산, 도로, 그 다음에 토지 이렇게만 한국도로, 한국토지, 자산관리공사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 게 나오면 그거는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니까 민법으로 가셔라. 자, 민법에 거기는 영조물이 아니라 공작물로 돼 있어요. 심지어 민법에는 공작물 책임에는 공작물을 점유하는 자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면책 규정까지 돼 있지만 영조물에는 영조물을 관리하는 당사자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면책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조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도 책임을 져라 라는 무과실 책임에 가깝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무과실은 아니에요. 자, 영조물 그러면 시설물 일체인데 대표적으로 도로 같은 거예요. 자, 한마디로 뭐 천재지변 같이 자연적, 물리적 그런 원칙적으로 그런 힘만 모여있어. 그런 경우만 모여있어. 그럼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100년 이상 단위 오는 호우, 태풍 이럴 때 100년, 200년, 1000년 이걸 어떻게 막어? 하지만 50년, 30년 이런 거는 당연히 대비할 수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영조물에 관한 개념에서 무과실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완전 무과실은 아니에요. 왜냐면 면책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순수한 오로지 자연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천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는 책임 안 져요. 거기다가 요건 2조고 이건 5조라고 할 적에 5조 써있죠. 2조하고 5조 이거 병합도 가능해요. 병합. 그러니까 오로지 2조만 되고 5조는 안 된다. 오로지 5조 되면 2조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공무원이 영조물에서의 하자가 두 개가 결합해갖고 발생한 손해라면 두 개를 다 해도 돼요. 어차피 국민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두 개를 한다 해서 두 배를 주진 않아요. 공통된 손해배상금은 두 개 다가 아니라 서로 똑같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갖고 손해배상이라는 전보제도를 두었고 나머지 솔직히 말해서 비용 부담자 책임이라고 해서 6조 있는데 비용
부담자 책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비용 부담자 책임은 원래 사무 귀속 주체하고 비용 부담자가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요? 사무 귀속 주체와 비용 부담자가 같아야 돼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를 때는 사무 귀속 주체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비용 부담자 너도 책임지고 원래 얘가 책임져야 되니까 얘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무래도 피해자에게 누구한테 돈을 받을까라는 고민을 좀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권리구제 또는 피고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조문이지 이건 손해배상을 별도로 만든 조문은 아니에요. 자, 이거 말고도요. 뭐 3조의 금액은 자 기준액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7조나 8조 이런 데 보면 또 상호 보증, 상호보호 이렇게 해갖고 외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너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을 손해배상해 줄 거면 우리나라에서도 손해배상해 주겠다라는 조문도 있어요. 상호 보증, 상호 관계, 외국과의 관계. 또 거기다가 배상심의회라는 게 있는데 이 배상심의회를 반드시 거쳐야만 국가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안 거쳐도 돼요. 그냥 바로 민사법원 가도 된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죠. 배상심의회. 이건 임의적 전치고 과거에 이거 필수적 전치였는데 지금은 개정돼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배상심의회는 또 행정청도 아니에요. 어차피 민사소송하잖아요. 사법관계로 보기 때문에 금액에 관한 결정을 하더라도 또 여기서 사인이 금액을 결정해 주는데 배상심의에서 동의해서 수령을 했다. 돈을 받아갔다. 이렇다 해서 이거는 재판상 화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상 화해해서 화해가 정해져 이거 기판력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이런 거 이제 주지 않는다. 왜? 위헌 받았잖아요. 위헌. 그래서 이거 기판력이 발생하면 더 이상 청구를 못 하는데 이제는 다시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른 피해가 있다면 또 청구해서 받아야죠. 한 번 받았으면 영원히 받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판례만 좀 조금 이렇게 잘 정리해서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만 공무원이 경과실 때는 국가만 책임지고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 때는 국가와 공무원이 함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 때는 공무원에게도 청구하고 국가에도 청구해요. 그랬을 때 이제 발생하는 게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 그 공무원이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했을 때 공무원의 과실일 여부에 따라서 국가가 책임지는지 아니면 국가하고 공무원이 같이 책임지는지가 결정돼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테마도 또 하나 있죠. 이중 배상 금지. 요거 이중 배상 금지 누구예요? 피해자가 가해자는 가해자라고 하긴 좀 그런데 피해자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도 공무원, 피해자도 군경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공무원만 돼요? 아니요. 사인하고 같이 결합했을 때 이렇게도 되잖아요. 어찌됐든 공무원이 껴야 돼요. 이랬을 때 피해자가 군경일 때는 이중 배상을 하지 마라. 이중 배상을 청구하지 마라. 자, 청구하지 마라라고 돼 있다고 해서 청구를 하지. 아니, 받고 나서 또 청구하지 마라. 또를 붙여줘야지. 받고 나서 또 청구하는 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 청구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만약에 국가배상을 청구 못했어요. 그럼 다른 법률에 가서 청구를 하든가. 다른 법률에 가서 청구를 했더니 못 받게 됐어요. 그럼 국가배상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셔야죠. 다만 이제 다른 법률에 그중에 유죄상이에요. 유족, 재, 상이연금에 해당되는 돈을 받았다면 그럼 국가배상을 두 번 청구해서 또 받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다음 거꾸로 국가배상을 해서 받았어요. 근데 보훈보상법에 가보니까 그 법에는 국가배상 받았으면 또 청구하지 마라 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국가배상을 먼저 받았어도 보훈보상법에 근거해서 또 청구는 하는데 그렇다 해서 두 배 주진 않아요. 공통된 건 똑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공통된 거 이외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것만 좀 팁으로 알고 계시면 아마 국가배상법은 어느 정도,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고 가는 거예요. 자,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1번 이미 존재하는 하천의 제방이 계획 홍수 위를 넘고, 이게 계획 홍수라는 것은 예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100년 내 50년, 30년 이런 범위 내에서 측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그걸 지킨다면 그럼 국가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못 지켰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가야죠. 계획 홍수위를 넘었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런 범위를 넘어서서 100년 만에 또는 200년 만에 이것까지는 대비할 국가의 의무가 없어요. 그 하천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가축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하고, 그와 같은 하천이 그 후에 새로운 하천시설 설치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지정한 하천시설 설치 시설 기준 정한 여유고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나중에 사후의 법에 그 기준이 조금 더 준비해야 된다. 그건 나중에 문제죠. 그런 사정만으로는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게 바로 영조물에 관한 문제죠. 제방, 영조물. 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하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맞는 집은 두 번째,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천공사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관리상 하전에서 또 하천, 영조물. 근데 이게 공무원이잖아. 또 공무원 공사를 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손해 발생했다면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산체 국가와 함께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맞죠? 지방자산체, 국가나 지자체. 자, 3번 동일한 손해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와 이거 2조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하자 5조 두 개가 결합돼서 발생한 경우 결국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
것이므로 전자만을 근거로 두 개 병합해서죠. 병합 가능하다. 그러면 뭐뭐만을 근거로 땡 이러면 청구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 3번이 옳지 않은 지문. 4번 국가배상법이 배상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산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일단은 지체 없이 결정에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국가나 지자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게 맞죠. 배상 결정 받은 신청인은. 그래서 이건 조문 그대로예요. 그 동의를 아니한 걸로 본다. 왜냐면 그걸 청구하지 않으면 동의 안 하겠다. 난 그걸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월요일이에요. 8월 5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인영이었습니다.